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이걸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수익률을 높여야지만 건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높여야겠지. 이걸 낮추고. 자, 그럼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월세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게 본인 건물 좀 팔아달라는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개사도 아닌데 팔아달라, 아니면 내가 이거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가격이 맞냐, 건물의 가치 판단하는 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호구당하지 않고 저 건물을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 팔 때 내 건물의 가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일단 비교 방식이야. 비교 방식. 아파트에서 많이 쓰이죠. 아파트처럼 뭔가 84 타입, 59 타입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나 거래가 좀 많아. 그 비교했을 때 그런 변수들이 좀 적은 거야.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우리는 지금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건물에서도 비교 방식을 쓰긴 한다. 결국 이제 건물에서 비교 방식을 쓸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토지 평당가죠. 표지 평당 가격.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오류가 있지.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 얘기하려면 토지랑 건축물로 나눠져 있잖아. 합한 게 건물인데 보통 이제 토지가 가치가 거의 메인이니까 이 토지의 크기가 몇 평이냐, 예를 들면 토지 평당 가격이 1억이야 근데 이게 50평이야 그럼 얼마죠? 50억입니다 화났어? 나가 있어? 50억이잖아. 그래서 보통 중개사분들이 여기는 토지 평당 얼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된 게 있는데, 사장님 8천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동네가 1억에 거래되는데 8천에 나온 게 있다. 그럼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땅이 얼마냐? 땅이 예를 들면 200평이야. 엄청 넓어. 자, 그러면 얼마죠? 160억이야.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평당 가격으로 보면 이게 더 싼 건 맞는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사실 이게 훨씬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넓으니까 비싼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 요 타겟 안에서 주로 많이 찾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땅 크기랑 이런 평당가랑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절대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잘 팔릴 만한 그런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당가가 약간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당 8천이면 좀 싼 거 아니냐 했을 때 너무 땅이 크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분필을 해서 판다거나 나눠서,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이 평당 1억이야.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직사각형이야. 똑같이 100평이야. 자, 근데 이거는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어. 근데 요거는 뭐냐? 도로가 요 밑에도 있는데 요 옆에도 있어. 근데 요 옆에 있는 거는 약간 골목길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 똑같이 100평인데 이 토지 평당가로 보면은 사실은 이 가치는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같냐 했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거지. 자, 이거는 대로변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도로인데 여기가 골목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건축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골목길이 좀 길게 붙어 있다. 근데 이 도로가 되게 좁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나중에 개발할 때 요만큼 도로를 좀 넓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이 뺏겨. 이걸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건축선이 후퇴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이만큼이 후퇴해서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요 면적이 한 10평 정도 뺏긴다 그러면 이거는 100평이 아니고 90평인 거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90평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토지 평당가, 공부상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법규, 법령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위아래로 길잖아. 그럼 사실 이게 나중에 건물 올라갈 때 공간 구성도 좀 구려요.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똑같은 임대 면적이나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는 필지 컨디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건물 가치 판단할 때는 두 번째, 수익 환원법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월세 받으려고 해. 아니면 그 건물이 10억짜리가 20억, 30억 되겠지. 투자 목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결국에 투자 목적으로 해도 월세는 잘 받아야 돼. 건물에서 메인 핵심은 뭐다? 월세야, 월세. 예를 들면 월세가 500만 원이야. 곱하기 1년 하면 얼마죠?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서울이 아니야.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 변두리야. 여기서 내가 건물을 살려면 수익률이 몇 프로는 나와줘야 될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건물에 대한 거를 금융상품이라고 쳤을 때 이게 만약에 6%라고 쳐봅시다. 이 건물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6%가 나와줘야만 거래가 되는 동네다 라고 하면은 이 6천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건물 가격이 얼마야? 이게 10억이 되는 거야.
10억을 가지고 요 동네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면 6%면은 그래 오케이 거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6천인 거고, 우리는 이거를 먼저 알죠. 이거를 알고 이 동네의 수익률을 알고 그래야 이제 매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서울 강남에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강남은 이 수익률이 어떻죠? 이거보다 높아 낮아? 낮지. 3% 초중반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퍼센테이지는 유리잖아. 이 유리라는 게 뭐야? 이건 어떻게 나와? 이게 건물 매가죠. 분의 월세예요. 이게 수익이야.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려면 이거는 낮고 이거는 높아야 돼. 그래서 강남이나 성수동은 이 원가 매가가 무겁지. 다니까. 근데 물론 월세도 높지만 이게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100분의 막 3, 10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이게 3, 4%가 되는 거고, 지방이나 이런 데는 이 원가, 건물 가격이 싸겠지. 뭐 예를 들면 뭐 20억, 월세가 예를 들면 여기도 뭐 한 2나 3 나와. 근데 20을 넣었는데 2, 3 나오는 거랑 100을 넣었는데 2, 3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2, 3%고 이거는 막 10% 되는 거잖아. 물론 월세도 강남이 더 비싸지만 지방보다 이 땅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요 율로 치면은 지방이 오히려 더 수익률은 높다. 그렇게 개념을 볼 수 있다. 뭐 강남은 3%, 뭐 지방은 뭐 6, 7%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동네마다 이게 있어요. 이걸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수익률을 높여야지만 건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높여야겠지. 이걸 낮추고. 근데 이걸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이걸 높여야겠지. 자, 그럼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대표적으로 월세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부동산 강의 앉아서 배워봐야 투자할 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부동산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분야예요. 특히 건물은 개별성이 강해서 더더욱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 긴 정규 강의는 폐지하고 금액은 낮추면서 이론은 핵심만 짧게 하고 임장, 견학, 실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4주간 소수 정예로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배우는 실전 노하우 스터디, 8월 26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쪼개는 거고, 두 번째, 공간을 쪼개는 거예요. 자, 시간을 쪼개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월세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해? 1년이나 2년 계약하지. 근데 단기로 한다고 쳐봐. 한 달이나 두 달만 렌트를 해. 그러면 월세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지. 더 극단적으로 갈까? 하루만 빌려줘. 그게 숙박이지. 그러면 더 높아 안 높아? 단위 기간당 월세가 더 높겠지.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는 거야. 그러면 월세가 높아지겠지. 이게 대표적인 게 뭐야? 호스텔이야. 요즘 숙박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 똑같은 공간을 2년 월세, 원룸 월세로 놔버리면 1000에 70인데 이거를 뭐 방당 쪼개거나 숙박으로 쪼개버리면 훨씬 더 높게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수익이냐? 봤을 때 결국 쪼개서 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원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죠. 결국 수고가 들어가야 이게 쪼개기가 나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게 비싸요라는 논리로 가면은 이거를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배제하고 그냥 결과가 많이 나와요. 원래 그냥 렌트를 하면 10억인데 호스텔로 조져가지고 명에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예약 받고 막 그거를 월세를 2배로 만들어 놨어. 그럼 20억 팔어. 근데 그 20억에 사는 사람도 떨어야 20억이 나오는 거지. 공간 쪼개기는 뭐지? 고시원. 똑같은 공간인데 3룸이냐 2룸이냐 아니면 그 고시원으로 쪼개냐. 그 다음 위워크. 위워크는 두 개 다 쪼갠 거지. 근데 그 위워크라든가 패스트5나 이런 것들이 공간 임대해가지고 시간도 쪼개고 공간도 쪼개서 그거를 완전 쪼개서 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익을 먹는 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의 한 점이 뭐냐면 스타벅스. 요즘 약간 마탱이 가잖아. 근데 스타벅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올라 안 올라? 뭐 요즘에는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 이거는 뭐예요? 임차사야. 임차사 빨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스벅이 들어왔어.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매가가 올라가. 그래서 내가 그 올라간 매가를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얘가 나가는 순간 얘는 뭐야? 소프트웨어지. 근데 내가 산 건 뭐야? 하드웨어야. 이게 완전히 그냥 결부돼 있냐? 그게 아니거든. 이것 때문에 이게 빛난다라는 거를 배제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지. 월세. 원래는 여기가 100이야. 야, 120 내면 안 돼? 120 내. 야, 내가 너한테 20만 원 왜 내? 대신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까줄게. 아니면 5년 계약인데 마지막 1년은 안 받을게. 4년만 내. 그럼 120씩 내. 그 임차인 입장에서 내는 총액은 똑같아. 근데 매달 내는 게 높아 보이는 거지. 이런 걸로 그냥 딱 표면적인 걸로 알고 환원을 했을 때 이게 높아지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3번, 그 다음에 원가 산정이야. 이 원가 산정은 뭐냐? 보통 우리가 건물을 사면 조금씩은 수선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외벽이라도 바꾸든지 샤시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나처럼 아예 부시고 새로 짓든지 어쨌든 뭔가 건물을 사잖아. 이제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땅이라고 하죠. 플러스 어쨌든 공사비가 들어가. 이게 뭐냐? 이제 밸류업이죠. 밸류업을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세금 내지 공과금 내지 이자도 내야지 뭐 공사비 하려면 또 설계도 해야 되지 뭐 기타 잡비 들어가잖아. 이런 거를 저는 다 합쳐서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총 원가.
그래서 이런 원가 산정은 야 네가 그 건물을 상품화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거기에 플러스 네 마진이 얼마야? 내가 어디까지 인정해줄게. 이런 게 약간 개발업계, 시행업계나 분양을 할 때 그런 것 때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기본적인 메커니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황금돼지 TV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이거를 조금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단순히 건물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밸류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조금 미리 감안을 해서 이게 매가죠. 그럼 내가 이거를 팔려고 할 때 내 마진이나 수익이나 이런 원가를 역산했을 때 이런 것도 다 뜯어볼 줄 알면 훨씬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적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할 때는 보통 땅의 가치는 올라가죠. 근데 공사비를 했을 때 이제 건물 가치는 떨어지지. 건물은 소모품이니까.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똑같이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 이것도 100억, 이것도 100억이야. 근데 이거는 신축이야. 이거는 구축이야. 근데 신축 건물은 땅이 예를 들면 70억이고 공사비가 30억이 들었다. 그러면 건축물이 30억인 거지. 이렇게 해서 100억이 된 거고 구축 건물은 되게 오래된 낡은 건물이야. 한 40년 됐어. 막 쓰러져가. 건축물의 가치가 없어. 그러면 건축물의 가치는 막 2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98이 되겠지. 똑같이 100억이어도. 약간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건물을 팔거나 내가 건물 사고 싶을 때 그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입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당연히 비교를 할 때 뭐 단순히 뭐 여기는 평당 얼마다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주차가 되느냐 그다음에 그 땅의 용도가 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건물에 매입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 건물을 팔려고 할 때 거기에 결부돼서 증여나 상속까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간평가가 얼마래 중개사가 얼마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해서 주도적으로 내 자산을 좀 지킬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